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월천 길잡이입니다. 월천 루키입니다. 네, 월천 루키님, 저희가 이전 시간에는 월천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자, 오늘은 스마트 스토어 위탁 판매 기본 세팅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초보 대표님들 중에 사업자 내시는 방법도 모르시는 대표님들이 은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완전 아무것도 모르시는 대표님들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사업자 등록하시는 방법이랑 통신 판매업 신고 후 스마트 스토어 가입까지 싹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사업자 등록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로그인을 해주시면 돼요. 자,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사업자 신청 정정 휴표 목록으로 들어오셔서 통신 판매업 간편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대표님들이 하셔야 될 거는 번호 입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가게 사무실 등 사업장을 빌리셨습니까는 아니오로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초보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사무실부터 구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보통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니오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공동사업도 아니오, 그 다음에 이것도 아니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호명을 넣어주시고요. 자, 오늘 날짜를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주소지 동일 여부는 여로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초보 대표님들은 보통 이제 처음에 집에서 시작을 하시기 때문에 같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로 해주시면 되고, 이 주소 이전 시 사업장 소재지 자동 이전은 동의함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요것도 대표님들이 나중에 이제 좀 커져서 이제 사무실을 얻거나 이러면은 서류 전달이 그쪽으로 자동으로 돼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꼭 선택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업종은 요걸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525101로 이 전자상거래 소매업 통신 판매업으로 하실 때는 요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종 등록을 해주시고요.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여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를 간이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초보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세금 신고나 세금 혜택이 훨씬 좋기 때문에 이걸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하나 알려드릴 거는 이게 1억 4백으로 바뀌었어요. 한도가 작년에. 그래서 8천만 원이 아니라 1억 4백까지 그 혜택을 주도록 변경이 됐다. 그 다음에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하시고요. 여기에는 제출 파일 목록이 저희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이 신고를 마무리 하시면 되고요. 보통 빠르면 하루, 늦으면 한 2, 3일 안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니까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스마트 스토어 가입이에요. 통신 판매업 신고부터 하시는 게 아니라 스마트 스토어 가입을 하시고, 그다음에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신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로 오셔가지고 그 통신 판매업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로 오셔서 제가 요 스마트 스토어 가입을 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아이디가 있으시면 그 절차에 따라서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가입이 돼 있는 상태여가지고 가입 화면이 따로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나 네이버 구글에 보시면 그냥 키워드로 대표님들이 이런 식으로 쳐주시면 되거든요. 스마트 스토어 가입 방법 뭐 이렇게 치시면 되게 자세하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요거는 하나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실 때 이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필요한데요. 이 확인증을 받으려면 네이버 아이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이버 아이디를 저희가 가입을 했다고 보고 받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요. 판매자 정보에 여기 정보로 오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다운 받으셔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다음으로 해야 될 게 통신 판매업 신청인데요. 자, 여기 통신 판매업을 눌러 주셔서 여기에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로그인은 제가 미리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상호명 요런 기타 등등의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니까요. 입력을 해주시고, 요거는 이제 뭐 판매 방식은 뭐 인터넷, 도메인 이름은 이제 뭐 그냥 스마트 스토어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입력을 따로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합몰이죠. 저희는 종합몰을 선택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구매 안전 확인 서비스 이용증이잖아요. 요거를 여기에 파일에 넣어서 요 신청을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비용을 이제 4만 얼마인가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지불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하나 말씀드리면은 받아놓으시면은 매년 비용을 지불하셔야 되거든요. 아마 올해 내시셨잖아요.
올해도 내셨죠? 네, 그게 그 예. 돈인지 몰랐어요. 아, 그쵸. 저 네. 잘 몰라요. 근데 내야 된다니까 네, 내는데, 내는데. 예, 맞아요. 그래서 이걸 해놓고 그냥 돈만 내시는 분도 많아요. 음, 사업은 안 하시고. 그러니까 만약에 안 하실 거면 그냥 요거를 통신 판매업 신고를 그냥 해제하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렇게 알려드리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다 알려드렸으니까 스마트 스토어 가입이 되셨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의 스토어가 보이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저희가 기본으로 세팅해야 되는 거는 저희가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가장 우선은 중요한 거는 제가 요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자동 수거 예외 처리 신청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잘 모르셨죠? 네, 그러니까 몰랐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판매를 하시다 보면은 저희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님이 자동 수거를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근데 자동 수거를 신청하면 문제가 뭐냐면 저희는 위탁 판매자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사가 다 달라요. 그쵸. 근데 그 물건이 자동 수거 예외 처리를 안 하시면 그 물건들이 다 저한테 옵니다. 제 주소로 되어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그 물건을 저희가 아닌 공급사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렇죠. 그래서 요 자동 수거 예외 처리 신청을 하셔야 고객님이 자동 수거를 못 하셔서 그거를 미리 방지할 수가 있죠.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막 저한테 오면 다시 보내줘야 되고 돈 들고. 그래서 요거는 위탁 판매자라면 꼭 하셔야 돼요. 꼭. 그래서 자동 수거 예외 처리 신청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거든요. 그 1대1 문의, 요거는 그냥 1대1 문의 하셔서 이거 PPT 어차피 여기까지는 또 드릴 거니까 그냥 보고 따라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설명드리는 거를 보면서 따라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자동 수거 예외 처리 신청을 하시려면 요 1대1 문의가 있어요. 네. 네이버에. 그래서 상담 완료 판매 관리에 반품 관리. 그래서 요거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여기 동의합니다 하고 신청해 주시면 1일에서 3일 정도면 그냥 해주세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게 귀찮다. 그러면 네이버에 전화를 하시면 돼요. 예. 그게 빠를 수도 있어요. 대표님들 그냥 전화하셔서 나 예외 처리 해주세요. 그러면은 바로 해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 너무 귀찮아 하시면 그냥 전화하세요. 자, 그리고 저희가 또 요런 안내 문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지사항인데 요거는 모든 보통 셀러들은 다 해놓죠, 웬만하면. 근데 위탁 판매자만이 좀 해놓으면 좋은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송장 번호는 보통 그 공급사들이 한 6시 이후로 입력을 해주거든요. 거의 마감 그때쯤 돼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송장 번호는 7시 이후에 일괄 입력된다고 말씀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고객님이 송장 언제 입력돼요? 이런 경우가 은근 있거든요. 그러면 공지사항이 안내해놨다. 좀 방어 목적으로 해놓는 거고. 자, 이것도 얘기를 해줘요. 상품마다 저희가 출고지랑 배송지가 다 다르잖아요. 저희 위탁 판매자는. 그쵸.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합포장이 불가능하다, 저희가. 고객님이 가끔 저희 스토어 와가지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는데 왜 배송비가 2번 드냐? 다 같은 데서 발송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것도 아니다. 저희는 이제 배송지랑 달라서 이제 합포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동 수거랑 합포장 얘기를 넣어주시고, 요거는 이제 최대한 톡톡으로 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넣어주시고, 요거는 이제 뭐 내 스토어 이름 넣어주시면 됩니다. 톡톡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전화 CS는 전화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냥 톡톡으로만 해도 다 해결이 되거든요. 네이버의 좋은 점이.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제작하는 거는 제가 뒤에 가서 그 미리 캠퍼스 작성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핸드폰 번호 노출하는 게 내가 너무 스트레스야. 그러면 이제 아톡이라는 걸 까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번호를 개통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해서 070으로 해가지고 내 번호 노출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집 주소 노출까지 내가 부담스러워. 맞아요. 그러면 비상주 사무실을 쓰시면 돼요. 근데 그거는 돈을 내야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1년 계약이면 2만 원 안쪽이에요. 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집 주소 노출이 좀 부담스럽다 하면은 요걸로 해놓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해서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이거를 한번 같이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하시면 되냐면, 자, 여기 판매자 정보가 있어요. 그다음에 판매자 정보를 클릭하셔서 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 공개 여부를 공개로 해놓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택배사는 뭐 여러 가지를 선택하셔도 되는데 그냥 크게 5가지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타 업무 위탁 이제 업체를 입력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요게 5개밖에 입력이 안 돼요. 여기에서 공급사를 다 입력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 그냥 크게 이런 식으로 해놓고, 만약에 더 있으면 요렇게 그 외 수탁 업체라고 해놓고 요렇게 적어 놓으라고 하더라고요, 네이버에서.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으신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그 외 수탁 업체를 그 공지사항에 그 일일이 상세 페이지에 일일이 입력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여기 추가되는 걸요? 여기에 없는 걸요? 맞아요. 아. 그래서 그냥 공급사를 다 입력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렇게 네이버에서 해놔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확인 안내, 요것도 공지사항에 고지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요것도 사실 템플릿 만드는 게 좀 어려우셨죠. 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미리 캠퍼스에서 어떤 식으로 하시면 되는지 그것도 이제 뒤에 묶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내용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시를 드린 거지 자기가 이 문구는 조금씩 변경을 하셔도 돼요. 요거를 이제 공지사항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공지사항에 어떻게 등록을 할까요? 자, 요거 직접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보시면 자, 공지사항 관리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공지사항 관리를 클릭해 주시고 새 상품 공지사항 등록. 자, 여기에서 뭘 해주셔야 되냐면 요거 이제 스마트 에디터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미리 캠퍼스에서 이따 만들 사진을 여기에 그냥 갖다 붙여 넣으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등록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를 좀 헷갈리시는 대표님들이 뭐냐면 이 지금 스마트 에디터를 만드는 걸 들어왔잖아요. 요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새 상품 공지사항 등록을 2번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면 공지사항도 안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도 그러니까 네. 그거를 올려놔야 되니까 요거를 2개를 만들어서 올려놔야 되시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공지사항은 하나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사진을 2개를 붙여 넣으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네네. 아, 되시죠?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셔서 제가 이거를 좀 강조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이제 상단에 들어가야 될 거는 아까 공지사항, 네. 그 다음에 이 하단에 들어갈 될 거는 개인정보 오. 관련 내용, 그렇게 해서 사진으로 2개를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해주신 다음에 요런 설정이 있어요. 전체 노출을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상품의 공지사항 노출, 요거를 안 하셔서 왜 이것만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개별 상품 적용을 하시려면 나중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모든 상품의 공지사항 노출로 해놓으시는 게 제일 편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 공지 설정, 요거는 설정함 그냥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시기간 설정, 이거는 설정 안 하시면 돼요. 그냥 계속 올려놓겠다.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설정 안 함으로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품 공지사항을 등록하시면 이제 노출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도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럼 방금처럼 등록을 하면 아래 위로 이렇게 나눠서 맞아요. 요렇게. 근데 내가 요 간격을 좀 띄우고 싶어. 그러면 그 스마트 에디터에서 그 간격을 똑같이 띄워주면 돼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까지 방어가 완벽하게 됐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놓치시는 게 항상 요거였죠. 그 상세 페이지에 어디 공급 업체에 판매가 될 거다. 아, 네. 그거를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상세 페이지에 안 넣는 대표님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것까지 해야 정말 완벽하게 보호가 되는 거고. 그래서 아시죠? 월천루키님은 요거를 어디에 넣어야 되는지. 그래서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을 정확하게 배송하고 요 내용을 상세 페이지 상단에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뭐가 남았죠? 만드는 거. 네,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템플릿 만드는 방법인데 어렵지 않거든요. 미리 캠퍼스 쓰시면 되고 여기에서 새 디자인 만들기 해서 구 에디터로 만들기 눌러주시고요. 스마트 스토어 상세 페이지 규격이 몇인지 아시나요? 아, 천천히 아니고 860. 아, 그래요? 860이요. 그 가로가. 그래서 요거는 정사각형으로 나오는 게 좋으니까 86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진짜 어렵지 않은 게 요런 템플릿이었고 요런 템플릿이었잖아요. 그래서 2개의 지금 템플릿이 필요한 건데 하나는 공지사항, 하나는 개인정보 동의서. 그래서 여기에 공지사항이라고 해보는 거예요. 공지사항. 그러면 요런 게 있어요. 수정만 해주셔도 돼요. 들어가나요? 글. 그쵸. 요렇게. 아, 그래서 요게 지금 공지사항도 무료 버전이 있고 유료 버전이 있거든요. 근데 무료 버전을 쓰셔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 결제를 하셨죠. 네. 근- 첫 달은 근데 무료예요. 아, 첫 달 무료죠. 네. 그럼 그걸 활용해 가지고 네. 공지사항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그냥 쭉 페이지 추가를 하셔서 요런 걸로 해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공지사항 안내. 그래서 여기서 공지사항
하고 여기 멘트 뭐 이제 7시 이후에 뭐 7시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합배송 안 되고 그다음에 출고지가 다르다. 자동 스포가 어렵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요런 뭐 세부적인 멘트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요런 텍스트를 더 넣고 싶어 하면은 여기에 텍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본문 텍스트 추가하면은 요렇게 떠요. 아, 그래서 요거를 왔다 갔다 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난 좀 사진을 넣어보고 싶어, 요소를 넣어보고 싶어, 그냥 요소 중에 뭐 괜찮은 게 뭐 상점 뭐 요런 거 있으면 요런 거 하나 여기에 딱 해서 상점 요런 식으로 넣어주시고, 그래서 요런 것도 다 요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좋은 게 AI가 되게 요새 잘 돼 있어서 네. 그냥 AI로 이런 이미지 만들어줘 한 다음에 그냥 캡처해서 여기에 넣어도 되고. 어렵나요? 안 어려워. 아 근데 어디서 맡기셨던 거예요? 그 개인정보 보호법 그거. 아, 저도 공지사항 아니고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쳤거든요. 네, 뭐 이런 거 해도 돼요? 이런 거 하니까 네. 글자를 요 사이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너무 많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차라리 이런 템플릿보다는 내가 최대한 그래도 써먹기 좋은 템플릿이 낫거든요. 그쵸. 근데 그거를 찾기가 힘들어요. 아, 길었으면 좋겠는데. 아, 그럼 차라리 저는 공지사항에서 찾을 것 같아요. 아, 그러네. 예, 그냥 차라리 공지사항에서 여기가 더 나은 거 같아요. 예, 요렇게 해서 그거를 사실 근데 미리 알았으면은 진작에 했을 때. 아, 그니까요. 요 개인정보 뭐 때문에 공지사항 뭐 늘리는 거는 요렇게 네, 해서 네, 네. 글씨 줄이는 것도 뭐 어렵지 않게 여기서 줄이시면 되니까 나쁘지 않죠. 이것도 올려서 좋은데요? 이것도 올려가지고 여기 그냥 다 써버리면 되잖아요, 되게 사실. 대충 하시는 것 같은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거 딱 좋아요. 저도 오늘 발견했네요. 아. 그래서 요렇게 해서 나의 텍스트로 이렇게 해서 제 요 문구 참고하셔가지고. 그 다 완성하면은 저기 다운로드 누르면 되나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요걸 했다 그럼 다운로드 눌러서 이제 PNG 뭐 요렇게 많아요. 네. 근데 PNG도 하셔도 뭐 JPG 뭐 상관없죠. 그래서 그 페이지 맞게 다운로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요거 3페이지였죠. 다운로드 하시면 다운이 끝납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요렇게 해가지고 그 템플릿 만드는 것까지 제가 보여드렸고, 그러면 이제 진짜 기본 세팅은 끝났어요, 저희가. 그쵸? 기본 세팅 끝났고 이제 진짜 상품 등록 위탁 판매로 저희가 목표가 뭐였죠? 월 500이죠, 사실. 아, 네네. 근데 위탁으로, 그러니까 거의 끝판왕이 위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순수익 500이에요. 근데 최대한 그 목표를 가지고 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절반이라도 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위탁 판매로 월 500을 도전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카테고리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근데 카테고리부터 말씀드리는 이유는 상품 등록을 하실 때 지금 여기가 이제 카테고리부터 나와야 돼요. 네. 카테고리에도 설명드릴 게 정말 많고 내가 어떤 카테고리를 가냐에 따라서 누구는 잘 팔고 누구는 못 팔고 이러거든요. 그 카테고리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저랑 함께 따라와 주시고, 만약 지금 이 부분이 조금 어렵거나 힘들다고 느껴지시면 제가 댓글 고정란에 단톡방 링크를 남겨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 오셔가지고 어려우신 부분들을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와서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